북한이 태양절을 이틀 앞둔 오늘 중거리급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최근 군 통신선 등의 남측과의 연락 채널을 끊은 후 고강도 도발을 재개한 셈인데요. 북한의 도발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지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현재 군 당국이 정확한 재원을 분석 중인데요. 이 ICBM일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신형 무기 체계를 시험했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오늘 이제 북한이 발사한 그 탄도미사일은 고도가 3,000km 정도 올라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보통 3,000km 정도면요, 북한의 이제 화성 12가 정점 고도가 2,000km 정도 올라갔으니까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 12보다는 1,000km 정도 더 높이 올라간 거죠. 중거리보다는 ICBM급에 가까운 미사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 신형 무기 체계를 시험을 했다면 앞서 열병식에서 공개됐던 미사일일 가능성이 큰 겁니까? 네, 그런 가능성이 좀 높다고 지금 이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예. 실제로 북한이 지금까지 공개한 이제 신형 무기 중에서 미사일 중에서 공개 내지와 발사를 한 번도 안 한 것이 신형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ICBM이거든요. 네. 즉 열병식에도 공개가 됐었고, 그 작년 12월에는 ICBM용 대출력 고체 엔진 시험까지 공개했으니까 북한이 지금 태양절을 앞두고 북한 미사일 개발사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아니 하나의 획을 그을 수 있는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ICBM을 시험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체 연료 미사일이 액체 연료와 달리 위협적이다 이런 평가도 많았는데 그 이유는 좀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고체 연료 같은 경우는 액체 연료와 달리 사전 연료 주입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에는 이동식 발사대에 미사일을 탑재하고 연료를 주입하기 때문에 또 장시간의 시간이 걸리고 연료가 또 폭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다면 취급에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는데 고체 연료는 그런 과정이 전혀 필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액체 연료와 달리 기술적인 발사가 가능한 군사적 운용성에 있어서는 아주 효율성이 높은 미사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한국의 삼축 체계도 무력화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물론이죠. 물론 무력화라는 표현보다는요. 예. 삼축 체계를 좀 이제 하려고 계속 시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보면 삼축 체계에 이제 킬체인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킬체인도 사전 탐지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북한이 그래서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탄도미사일 개발에 집중하는 이유도 우리의 삼축 체계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의도로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일각에선 이 군사 정찰 위성을 쐈거나 이를 위한 최종 시험에 나섰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물론 좀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지만은 예.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정찰 위성을 쏘기에는 고도가 너무 높지요. 네. 정찰 위성은 500km 정도면은 되는데 지금 이게 3,000km 가까이 올라갔으니까 과거에 이제 화성 14 ICBM을 발사한 첫 시험 발사했던 고도보다는 훨씬 높게 올라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찰 위성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이 신형 무기 체계를 시험 발사한 게 맞다면 그 의도는 뭘까? 이 점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틀 후가 북한의 최대 명절로 여겨지는 태양절입니다. 이런 시기적인 고려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충분히 있습니다. 북한은 과거의 태양절에도 태양절 즈음에 핵실험을 하거나 신형 ICBM을 공개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예. 태양절이 그만큼 북한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행사인 만큼 네. 그에 맞춰서 신형 ICBM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태양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번이 신형 ICBM에 대한 1차 시험인 셈인데 앞으로도 신형 무기 체계에 대해서 시험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만약에 신형 ICBM 1차 시험 발사라면 다음에는 정점 고도 3,000이 아니고 6,000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북한은 과거에도 이제 미사일을 개발할 때 점점 고도를 좀 높여가거든요. 네. 북한으로서는 지금 신형 고체 엔진을 탑재한 미사일을 처음으로 시험을 한 거라면 오늘 같은 경우는 만약에 고도를 높일 경우에 잘못하면 일본 홋카이도에 낙탄이 될 수 있는 그런
뭐 우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좀 고도를 낮춰서 이제 일본 EEZ 바깥에 떨어지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예. 고도를 점점 높이는 것도 뭐 북한의 통상적인 미사일 개발의 패턴입니다. 예. 특히나 이번 미사일 발사가 이 북한이 남측과의 통신선을 일방적으로 차단한 후에 감행했다는 점에서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긴장 수위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 거라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반도 이제 뭐 통일선 같은 경우는 뭐 대납 위협적인 성격이 큰 것 같고요. 예. 뭐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북한이 이제 신형 무기 체계를 이제 시험 발사를 뭐 ICBM이나 뭐 시험 고체 ICBM을 뭐 이쯤에 발사할 거라고 많은 예측은 좀 됐어요. 네. 그러다 예. 보니까 지금 뭐 단거리 무기 체계로 통한 뭐 전술핵이라든지 단거리 무기 체계로 대남을 위협하고 지금 곧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북한이 지금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좀 보여줬겠다. 그래서 미국을 압박해야겠다 하는 그 시작을 지금 신형 고체 ICBM으로 시작한 게 아닌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이틀 후가 태양절이고 돌아오는 25일이 군 창건 기념일인데 이를 전후해서 이 7차 핵실험 등의 고강도 도발에 나설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가능성이 높지요. 예. 북한이 과거 핵실험했을 때 패턴을 보면은 뭐 원자 폭탄이라든지 수소 폭탄을 공개하고 나서 핵실험을 단행했었거든요. 그 실제 6차 실험 같은 경우는 수소 폭탄을 오전에 공개하고 거의 뭐 오후에 좀 핵실험을 했었는데 지금 화산 30이라는 전술 핵무기를 지금 공개하고 나서 핵실험 안 했지만 공개했다는 거는 곧 이어서 핵실험을 하겠다는 그 의도로 읽혀지고 특히 좀 핵실험 같은 경우는 그 건조기에 주로 이루어집니다. 뭐 봄이나 가을 정도 이루어지는데 4월 뭐 후반기에 좀 뭐 기상 상황을 좀 고려해서 핵실험을 좀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서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과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